최근 AI 시대의 황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죠. 특히 깐부치킨 삼성역점에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치킨 도원결의를 맺은 사진,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정의선 회장을 왜 만났을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좀 팔러 왔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그리고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빅픽처 중에 절반도 못 보신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그리고 엔비디아 이 두 회사가 뭉친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현대차는 지금 정말 절박해요. 자, 여러분들, 미래자동차라는 건 뭘까요? 미래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쉽게 말해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FSD, 즉 자율주행 기술로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완전히 상용화시키는데 성공했다면 그러면 고객들은 전부 다 테슬라 차만 사려고 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차량에 탑승해서 목적지를 찍어놓고 편하게 잠을 자든가 아침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율주행을 사용하면 앞으로는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도로에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은 사용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런 시대를 테슬라가 먼저 열어버린다면 현대, 벤츠, BMW 이런 운전을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차를 아무도 사려고 안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세 가지 선택지를 봐보자. 첫 번째, 우리도 한다. 지금이라도 현대차 그룹의 모든 역량을 AI와 소프트웨어에 총동원해서 테슬라를 따라잡는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운전자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레벨 2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차선 이탈 방지, 앞차와의 거리 유지, 이 정도 운전자 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것은 아예 체급이 다른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현대가 차체, 모터,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테슬라하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현대 엔지니어들이 코딩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AI 전쟁은 데이터 전쟁이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 깔린 500만 대 차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 도로 데이터를 싹싹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것을 도조라는 자신들만의 AI 슈퍼컴퓨터로 24시간 훈련시키고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모은다? 500만 대 분량의 데이터를 언제 다 모으고 또 이걸 훈련시킬 슈퍼컴퓨터는 또 언제 만들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못 따라잡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미 최소 5년 혹은 10년, 어쩌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앞서가 있다고 평가해요. 첫 번째 선택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현대차의 두 번째 선택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큰 돈 주고 사서 사용한다. 자, 이 옵션은 현대차가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아니, 선택해서는 안 되는 옵션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현대차는 그냥 테슬라 AI를 싣고 다니는 예쁜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아, 이 차의 본질은 테슬라의 AI구나. 현대는 껍데기만 만들었구나.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자동차 시장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엔진, 부드러운 변속기, 정교한 하체 세팅, 이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었어요. 하지만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터와 배터리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조용해지고 힘세고 빨라졌어요. 게다가 무거운 배터리가 차 밑에 낮게 깔려서 승차감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상향 평준화됐어요. 즉, 내연기관 시대의 기술들은 이제 더 이상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자동차 회사들은 다른 무언가로 경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해답을 자율주행, AI, OS에서 찾은 거죠. 만약에 현대차가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사서 쓴다? 이거는 현대차가 약 60년간 쌓아온 모든 유산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를 전부 버리고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밀린 피처폰 제조사, 즉 자동차계의 노키아가 되는 길입니다. 정말 굴욕적이겠죠. 자, 보세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쳤어요. 테슬라는 이미 저기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현대는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AI 역량은 부족해요. 그렇다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거는 굴욕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 단 하나의 구세주가 등판합니다. 바로 세 번째 선택지, 엔비디아와 동맹을 맺는다. 엔비디아는 드라이브라고 하는 풀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해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야 현대, 너네 자율주행 AI 만들고 싶다며? 근데 들어보니까 AI 역량은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이야 자율주행 과학상자를 만들었거든? 이것만 하나 사면 말이야 누구나 손쉽게 입맛에 맞는 자율주행 AI도 만들고 소프트웨어까지 만들 수 있다고? 이거 하나 사보실? 개미쳤는데? 컬? 콜?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시대 완벽한 솔루션이 될 거예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솔루션은 세 가지 핵심 설비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가 현대차가 테슬라랑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려면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겠죠.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엔비디아 블랙웰 GPU를 무려 5만 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도입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 막대한 연산력으로 수많은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현대만의 자율주행 AI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가 아무리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봐야 뭐해요? 학습시킬 기본 데이터가 없잖아요.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 500만 대 차량으로 현실 데이터를 싹싹 긁어 모으고 있어요. 이 양적인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실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면은 가상 데이터를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나온 게 드라이브 솔루션의 두 번째 핵심 설비, 옴니버스입니다. 이거 진짜 레알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가령 GTA 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도로와 건물, 사람들, 자동차, 오토바이 등등을 넣어 놓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아이디어예요. 자, 이렇게 현실 세계와 똑같은 세계를 만들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굳이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없더라도 AI는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테슬라는 현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AI를 만들어요. 물론 테슬라도 시뮬레이션을 쓰긴 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로 현실에서 벌어진 실수나 오류를 가져와서 가상 공간에서 반복 학습시켜서 고치는 용도가 메인이에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현실에 없는 데이터를 처음부터 가상으로 창조하는 게 주 전략이고요. 자, 사실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킬 때 99.9%의 평범한 주행 데이터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0.1%의 돌발 상황 데이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밤 11시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 커브길에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오거나 앞차에서 타이어가 굴러오는 상황. 자, 이런 극한의 데이터를 현실에서 수집하려면 1000년, 200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가상훈련소 옴니버스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1초에 1000번 이상이나 만들어서 AI에게 학습시킬 수 있어요. AI를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고 빡세게 훈련시키는 거죠. 현대차는 이 옴니버스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자율주행 AI를 무한반복 훈련시킬 겁니다. 그 결과 현대차는 테슬라를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거나 어쩌면 뛰어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는 현실 데이터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지막 무기는 완성된 AI를 자동차에서 실행시킬 드라이브 토르 칩입니다. 기존의 현대차는 자율주행용 칩, 인포테인먼트용 칩, 계기판용 칩 등등등등 10개가 넘는 작은 뇌들이 차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이 드라이브 토르 칩은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한데 모아서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시킵니다. 이 통합은 현대차에게 두 가지 엄청난 장점을 줄 거예요. 첫 번째, 막대한 원가 절감. 현대차는 앞으로 칩을 10개 살 필요가 없이 한 개만 사면 돼요. 배선도 단순해지니까 제조 공정도 간단해지죠. 두 번째, 소프트웨어의 자유. 칩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차량 전체 OS를 중앙에서 한 번에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차량의 기능을 무선으로 쉽게 업데이트하고 나아가서 구독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초가 될 거예요. 자, 어때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솔루션을 알아보니까 정말로 현대차가 앞으로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겠다
쉽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테슬라를 뺀 나머지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을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것. 그렇게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OS 시장에 표준을 선점하고 고객들은 끊임없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게 될 거예요.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의 GPU 5만 개를 사간 것처럼요. 엔비디아의 이런 그림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도요타, 비아드를 포함한 주요 15개 이상 글로벌 기업들이 엔비디아 연합에 합류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합은 더 거대해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는 테슬라를 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도조를 포기한 지금 테슬라조차 엔비디아의 GPU를 사야 되는 VVIP 고객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어떤 전략으로 테슬라를 추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정의선 회장을 만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이유 중에 절반밖에 안 푼 거예요. 다음 영상은 로봇과 AI가 만나는 피지컬 AI, 현대차가 제2의 아마존 AWS가 되려는 거대한 꿈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그림이 궁금하다면 리뷰영이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놔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